이재명의 생명줄 지지율은 몇 퍼센트야? 60%. 이 60%를 유지해야 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 안보, 그 다음에 내치까지. 그런데 60% 밑으로 내려간다? 당장 보셨잖아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낙마시킨 것은 보수가 낙마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지지율은 58.6입니다만 저는 갤럽과 이 세계 여론조사 기관 MBS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ARS 조사도 정확하지만 적극 지지 당신이 결집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받느냐, 그것도 중도가 한국 갤럽에서 중도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중도가 썩 좋지 않아요. 물 임기 너무 초반이라서 뭐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근데 리얼미티어에서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높았어요. 81.6%. 이명박 대통령이 76%.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8. 이게 진영이 극단화되면서 이제 점점 낮아지는군요. 그렇죠. 예. 더 이상 허니문은 없는데 예. 첫 번째 우리가 58.6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통 이제 첫 지지율이 본인이 얻었던 득표보다는 한 10%가 높아요. 비슷하죠. 그러네요. 약 10%. 딱이네요. 58.6인데 이게 기준점이 돼요. 자, 이것보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흔들려. 왜 흔들리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 55% 돼요. 그럼 뭐야? 이 58.6보다 내려와 버리면은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판 받아라.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제일 큰 타격이에요. 재판 받아라. 왜 안 받냐? 사법부가 이제 다시 전국 법관회의원 그렇죠. 다시 이제 추정했던 길 지정하겠습니다. 재판 받아라. 네. 우리는 재판 안 받냐? 이민서는 재판 안 받냐? 배추도사는 재판 안 받냐? 우리 스태프는 재판 안 받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후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낮아지면은 당장에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가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봐라. 결국 사정정국 들어가지 않냐. 지난 비상계엄 이유를 들었던 이른바 이 폭거, 탄핵, 특검, 줄특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한다. 그럼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을 정당을 갖다가 싹 사라지게 해버리고 아예 보수를 괴멸시켜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20년 집권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게 야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추도사한테 궁금한 게 그럴까요? 그러면 이재명의 생명줄 지지율은 몇 퍼센트야? 60%예요. 이 60%를 유지해야 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교, 안보, 그 다음에 내치까지. 그런데 60% 밑으로 내려간다? 당장 보셨잖아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낙마시킨 것은 보수가 낙마시킨 게 아니에요. 보수는 지금 힘도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무슨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데서 말이 되냐? 오광수 뭐냐? 왜 오광수냐? 답변하라.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 지지율은 58.6입니다만 저는 갤럽과 이 세계 여론조사 기관 MBS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ARS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고소를 해요. 그래서 ARS 조사도 정확하지만 네. 좀 이렇게 적극 지지 당신이 결집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전화 면접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받느냐, 그것도 중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갤럽에서 중도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중도가 썩 좋지 않아요.
아, 좋지 않아요. 나왔어요? 지난주에. 아. 지난주 금요일 조사에 나왔어요. 아, 예. 근데 그때 그 금요일 조사에서는 이런 논란, 아빠 찬스와 정치 자금, 이 의혹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됐을 때. 그러면 뭐 때문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중도층이 본 거였어요. 그때는 뭐 반미, 미 대사관 그런 뭐 정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호감도가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49가 긍정이고 부정이 23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포함됐을 때에 갤럽이 한 번 더 조사를 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이걸 철회하면 뒷걸음질을 계속 치게 되는 거잖아요. 오광수 다음에 한 번 더 뒷걸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오케이. 지명처는. 예. 근데 문제는 여론이에요. 그러면 동반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면접 조사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전화면접 조사 1번, ARS 조사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중도. 중도를 보고 세 번째는 호남. 호남에서 과연 어떻게, 호남이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줬잖아요. 거의 90%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봤을 때, 야, 우리 호남에도 좋은 사람 많은데 왜 호남 총리 안 시키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김민석 후보자가 이걸 털어내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털어낸다면은 오히려 더 전선이 역전도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아들과 관련된 부분, 또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쾌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근거를 가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지금 제일 뭐가 불명확해 보여요? 저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men크도 학력이 좋잖아요. 그죠? 저는 예, 학사입니다. 학사. Y를 버리고 S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좀 자중해 주시고요.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일 거예요. 홍콩 인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홍콩 인턴을 7개월 홍콩 대학이 너무나도 대단한 대학이에요. 아시아의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저도 한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이 홍콩 대학에 대한 자부심 엄청. 그 중에서도 메트로폴리탄 대학 그 안에 그 교수와 인턴을 하면서 7개월간 공통 저술을 하고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이제 해명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네. 보도된 내용을 전달되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그렇죠. 올렸어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무슨 사이트가 있나 봐요. 네. 자기를 뭐 소개하고 오케이. 이런 네. 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등학교에 물어봤더니 휴학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보도를 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휴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홍콩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없대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공동저술했다라는 인턴 기간 동안에 교수가 있을 거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허위 이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7개월간 휴학을 하고 홍콩 대학에서 인턴을 하면서 저술을 해서 공동 출간을 했다는 것인데 고등학교에서는 휴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학에는 메트로폴리탄 홍콩 대학 안에 있는 뭐 학부 대학이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죠. 메트로폴리탄 대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수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딱히 아빠 찬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 아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냐 내가 허위 이력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공동으로 출간했다라는 것은 일단 아들이 올린 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국무총리의 후보자로서는 이 사실이 아니다면 적어도 해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총리 후보자로서는. 가족과 별개가 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 대통령도 아들이 있거든요.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자꾸 아들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야기가 또 소환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준석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내 말 맞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오광수 철회 이후에 또 철회를 한다. 사실은 그건 자진 사퇴이긴 했지만 그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전에 이명크 말씀하신 대로 명쾌하게 이게 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겠죠. 사실이면 또 사실인 대로 그건 여차저차 돼서 사실이니까 그건 뭐 죄송하다라든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당 해산을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정당 해산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들 알고 있다 보니까 정당법 개정까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로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형이 확정된 그 정당에 경우 대해서는 네. 해산 심판이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위헌정당 심판 해산 청구 가능성 높지 않다. 결국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예. 오히려 더 큰 여론의 반발이겠죠. 그런 걸 굳이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두면은 아니 민주당은 두 가지잖아요. 3 특검 가지고서 조져도 되는 거고 이미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야. 가만히 놔둬도 돼. 오히려 가만히 두면 반사이익은 더 많이 얻어요.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가 간다, 귀국하면 창당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른바 홍카콜라당이 만들어지면 더 좋아, 더 싸워.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해산할 이유가 없는 건 뭐냐면 단합해서 싸우게 할 이유가 그렇죠. 없죠. 위헌 심판 청구, 해산 청구 이런 걸 살짝 흘리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지. 더 찢어져라. 이준석까지 해서 다 찢어져라. 겁먹여서 공황 그렇죠. 상태로 만드는 거군요. 공황 상태로 만드는. 막 정신없게 만들려고. 우리가 제일 어리둥절한 데가 공황이잖아요. 못 찾아. 공황 가면 공황이 오더라고요. 공황이 오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좀 격려 좀 해줘요. 재밌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